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상을 아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스킬드 AI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둘러싼 거대한 투자와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두뇌 싸움. 지금부터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세요.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0조 원이 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스킬드 AI라는 회사가 조만간 평가받게 될지도 모르는 기업 가치입니다. 아니, 그렇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설립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 회사가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미스테리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140억 달러짜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이건 뭐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2023년에 막 설립됐는데 2025년 초에 벌써 47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더니 거기서 불과 몇 달 만에 3배나 되는 140억 달러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로켓에다 그냥 연료를 들이붓는 수준이죠. 이 믿기 힘든 가치 상승,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스킬드 AI가 뭘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몸값이 붙는 걸까요? 그 핵심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지금까지의 로봇 산업은 한마디로 파편화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조사마다 모델마다 소프트웨어가 다 달라서 서로 호환도 안 되고 완전 따로 노는 거였죠. 근데 스킬드 AI가 하려는 건 바로 오른쪽입니다. 로봇의 종류나 제조사에 상관없이 이 세상 모든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범용 두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구체화된 AI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AI가 주로 컴퓨터나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세상 안에서만 살았다면 이 구체화된 AI는 로봇이라는 몸을 얻어서 우리랑 똑같은 현실 세계에서 직접 보고, 듣고, 움직이는 AI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유 하나면 설명이 거의 끝납니다. 옛날에 수많은 컴퓨터 제조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표준 운영체제가 되면서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잖아요. 스마트폰 시대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그랬고요. 스킬드 AI의 야망, 네, 바로 로봇 시대의 윈도우가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한 비전은 절대 혼자 이룰 수 없겠죠?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업계 거물들이 뭉쳤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른바 억만장자 동맹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표를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이게 그냥 돈만 넣는 투자가 아니에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아주 치밀한 전략적 동맹이죠. 자, 보세요. 엔비디아는 미래 로봇들의 심장이 될 칩을 공급하고요. 소프트뱅크는 이미 자기들이 투자한 오픈 AI의 지능과 로봇 회사 ABB의 몸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 모든 걸 지휘하는 두뇌, 즉 신경계 역할을 스킬드 AI가 맡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생태계를 통째로 먹겠다는 거죠. 단순히 소프트웨어 하나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칩부터 로봇 몸체,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두뇌까지 이 모든 핵심 기술을 싹 다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 PC 시장을 지배했던 그 유명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텔 전략의 로봇 버전인 셈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그 지배력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보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엄청난 돈의 액수만큼이나 의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혁명일까? 아니면 그냥 잘 포장된 거대한 거품일까? 이제부터 이 팽팽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기업 가치가 3배가 뛰었어요. 3배요. 뭐 엄청난 기술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술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강세론,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이건 미래를 사는 거다. 어차피 승자가 다 먹는 시장인데 지금 이 돈을 베팅하는데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약세로는 잠깐만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통합의 악몽이라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약세론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AI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다. 그러니까 AI 모델이 똑똑한 건 이제 알겠는데 진짜 문제는 그 똑똑한 두뇌가 아니라 그걸 현실의 몸에 연결하는 과정, 즉 엔지니어링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엔지니어링 문제의 실체인데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부품이 거의 다 표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완전 딴판입니다. 회사마다 모터도 다르고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 값도 제각각이고 배터리, 손 모양, 뭐 하나 같은 게 없어요. 심지어 현장의 미세한 먼지, 바닥의 마찰력, 조명이 살짝 바뀌는 것까지 이 모든 변수를 소프트웨어 하나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이게 바로 멋진 비전과 지저분한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배팅, 현실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철도가 처음 생겼을 때 회사마다 철로 폭이 다 달랐대요. 그래서 기차가 다른 회사 선로로는 아예 가지를 못했죠.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가장 빠른 기차가 나와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모든 회사가 똑같은 폭의 표준을 쓰기로 약속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모든 기차가 모든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이 로봇 전쟁의 최종 승자는 아마 가장 똑똑한 AI 알고리즘을 만든 회사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현실세계의 하드웨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 지루하고 고된 통합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회사가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 140억 달러짜리 질문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는 아주 깔끔하고 우아한 코드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기름 묻은 손으로 수많은 너트와 볼트를 조여가며 이 지저분한 현실의 벽을 하나하나 넘어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걸까요? 그 답에 따라 우리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